안녕하세요. 미조형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묘한 일인데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러 가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군대에서부터 친하게 지내며 현재도 동업을 하며 가족같이 여기는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사연이 발생한 시기는 1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이고 지금부터는 형님의 입장으로 사연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당시 형님은 어렸을 적 부산에 있는 보육원에서 지내다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립을 하고 모든 것이 처음이어서 어려웠고 도움받을 곳도 없어서 더욱 힘들었는데 그나마 먼저 자립한 보육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이 있어 형이 집에서 지내며 월세와 생활비를 보태어주며 지냈고 현장에서 하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형에게도 미안하고 저도 제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립을 하며 지원받은 돈과 일을 하며 모은 돈을 합하니 보증금과 3개월 정도 월세를 낼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던 형에게 이야기하고 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형이 집을 구했다는 부동산에 찾아갔고 당시 집을 혼자 구하다 보니 어떤 곳을 어떻게 구할지를 몰라서 부동산에 가서 보증금과 월세가 제일 저렴한 곳으로 알려달라 물었습니다. 당시 가진 돈으로는 주택에 월세방을 알아보는 걸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괜찮으니 혼자 들어가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에 옵션만 좀 있으면 좋겠다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하니 중개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았고 젊은 사람이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랑 살지 않고 왜 그렇게 급하게 방을 구하냐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쁜 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노파심에 물어본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사정을 중개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요. 그러자 중개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본인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며 조언을 해주시고는 일단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가면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집을 구하는 것조차 처음이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집을 구할 때 부동산 여러 군데를 알아보면 좋다는 것조차 몰랐던 시기였죠.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아보니 지금 당장 집을 보러 올 수 있냐며 말하셨고 저는 당시 일을 하던 중이어서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다 이야기하니 지금 아니면 이 집도 날아간다며 빨리 오라는 이야기라고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당시 반장님에게 지금 급한 사정이 생겨서 죄송하지만 가보아야 할 것 같다 이야기했는데요. 반장님은 제 사정을 알고 계셔서 양해를 해주셨고 저는 해당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중개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요. 대화를 하다 저를 보자 반가운 듯 이름을 부르며 중개사는 저를 본인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자리에 앉아 앞을 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그것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 두 분이 앉아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아주머니를 김씨 아줌마와 안씨 아줌마로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며 싱긋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이분들이 앞으로 살 집의 집주인이니 지금부터 잘 보이려면 인사를 하라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앞에 있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니 두 사람은 멋쩍은 듯 웃으며 인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씨 아줌마는 저를 보며 수줍어하는 듯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 사정을 들었는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월세와 별개로 한 번씩 밥도 같이 먹자 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아서 당시에 안씨 아줌마의 말을 들으니 뭔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하더군요. 이후 중개인과 집주인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서 나와 중개업자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옛날에 있는 집으로 보였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있는 나무로 된 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방에는 필수로 혼자 지낼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있었고 집 또한 청소를 너무 깨끗이 해놓아서 마치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안씨 아줌마는 필요하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집으로 방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의 준비는 다 했지만 같이 살던 형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계약금을 걸고 하루 정도는 시간을 벌면 월세를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상도덕이 아니지만
당시 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 1,000원 한 장조차도 너무 귀했던 시기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 계약금으로 5만 원을 걸어놓고 하루만 생각한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중개사는 이렇게 좋은 조건에 이런 집을 못 구한다며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씨 아줌마는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냐며 묻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월세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며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옆에서 아무 말도 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김씨 아줌마는 진작에 이야기하지라며 그 자리에서 월세 5만 원을 깎아주셨습니다. 저는 당시 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 없이 웃음이 나왔고 정말 감사하다며 바로 계약을 진행하자 했는데요. 아주머니들도 저 같은 남자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어서 좋다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삿짐도 별로 없던 터라 이사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집 정리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주인 집에 찾아갔는데요. 주인 집에는 손님들이 왔는지 밖에서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두드렸는데요. 문을 두드리자 주인 집 안쪽은 순간 조용해졌고 잠시 후 현관으로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안씨 아줌마가 나오셨는데요. 얼굴을 보니 당황한 듯이 저를 보며 웬일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와서 인사를 드리러 왔다 이야기하니 안씨 아줌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중개인과 같이 봤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뭔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뻘쭘한 느낌이 들어서 손님이 계시는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다 이야기하니 안씨 아줌마는 인사도 없이 문을 세게 닫으셨습니다. 저는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생각하며 집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주인집 현관문은 모자이크로 된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무언가 쎄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니 현관문 앞에는 사람의 형체가 마치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저는 황급히 집으로 들어갔고 그날은 집주인 아줌마도 그렇고 뭔가 기분이 쎄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짐 정리도 하고 또 다음날 새벽부터 일을 하러 가야 해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인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뭔가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니 김씨 아줌마가 저를 보러 오셨고 하루 자보니 집은 괜찮냐며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안씨 아줌마는 상 하나를 차려오셨는데요. 저는 이게 무엇인지 물어보니 김씨 아줌마는 든든하게 먹어야 할 거 아니냐 하시더군요. 저는 어제와 다른 아줌마들의 마음 씀씀이에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아주머니들은 새벽에 출근길 배웅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뒤부터 저는 점점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가도 이유를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일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는데요. 김씨 아줌마는 제 상태를 보더니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쉬어야 낫는 병이라며 이야기했고 아주머니 두 분은 저를 극진하게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몸은 더욱 나빠져가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잠시 볼 일이 있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왔는데요. 집 마당에는 아주머니 두 분이 서 계셨는데 제가 집에 없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집 앞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조만간 굿을 올려서 빨리 정리하자는 내용이었는데 무엇을 정리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이야기 중간중간에 제 이름을 거론했는데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저는 몰래 밖에서 이야기를 듣다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는지 아픈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며 물었고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는 이야기라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 앞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안씨 아줌마가 저희 집 문 앞에 있었는데요. 아줌마는 들고 있는 그릇을 보여주며 저에게 빨리 마시라며 이야기하셨고 저는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보약 하나 지었는데 이거 마셔야 몸에 좋다 하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모습이 고마워서 감사하다며 들이켰는데요. 들이키고 바닥을 보니 그릇바닥에는 긴 머리카락 같은 것과 타고 남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줌마에게 이게 뭐냐며 짜증을 섞어가며 이야기하니 아줌마는 이제부터 우리 둘 다 잘 될 거라며 웃으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보자 제정신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고 뭔가 이 집에 들어오고 몸도 안 좋아지고 오늘 마신 보약을 먹고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반장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는데요. 반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사모님이 잘 알고 있는 무당이 있다고 했고 반장님은 사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사모님과 저 그리고 반장님은 한 무당집으로 갔는데요. 무당은 저를 보면서 계속해서 불쌍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나오라 하더군요. 저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냐 물어보니 그 집에도 나랑 같은 신을 모시는 사람이 보이는데 잡신들이 엉켜있는 게 너무 불결하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픈 이유가 그 집에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요. 저는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집을 빼고 싶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살고 있던 처지였고 당장 여기서 나가더라도 갈 곳이 없던 형편이어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한동안 친한형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은 집에 들어오지 않냐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옷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뒤에선 50대가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과 많아도 30대로는 안 보이고 20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요.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는 저를 보며 지금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누구시냐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안씨 아주머니와 비슷한 생김새의 여자가 지금도 여기 살고 있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다 집주인 안씨 아줌마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남자는 저를 밀치고 집으로 다짜고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을 뒤지고 나서 주인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주인 집으로 가서 문을 여러 번 두드리자 주인 집에서는 안씨 아줌마가 나왔는데요. 안씨 아줌마는 남자를 보고 놀란 기색이 뚜렷해 보였고 50대로 보이는 중년이 아저씨는 아줌마를 데리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아줌마는 아저씨를 보며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며 집 앞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0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는 욕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김씨 아줌마가 끌려 나왔는데요. 김씨 아줌마는 당당하게 나와서 고함을 질렀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씨 아줌마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여자가 아닌 남자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도 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씨 아줌마는 선녀신을 모시는 박수무당이었고 안씨 아줌마는 평소 미신을 잘 믿는 편인데 박수무당의 말을 듣고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와 김씨 아줌마와 같이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수무당이었던 김씨는 저를 보자 다 됐는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저는 그 말 뜻이 저에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기묘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의 아저씨와 한참 이야기하다 안씨 아줌마를 데려갔고 저는 해당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월세는 보증금에서 깎으며 지냈습니다. 집주인인 김씨는 몇 번이고 집으로 돌아오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살게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저에게 집착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시청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